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5회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저번 회차에서는 좀 작은 1대1 비율의 행사 포스터였다면 오늘은 학술 포스터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학술 포스터는 이제 영어로는 scientific 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 대학교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20학번, 19학번 분들은 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고학번으로 갈수록 이 학술 포스터를 만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뭔가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뭔가 대회 같은 걸 진행을 하면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 발표에서 내가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심사위원들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런 게 주로 학술 포스터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학술 그런 목적의 학술 포스터의 예인데요. 이거 두 개 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작업한 프로젝트를 좀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학술 포스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좀 솔직히 정성을 많이 들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여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의 거를 지금 작업해보려고 한다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둘 다 만든 지가 조금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거 이렇게 보면 학술 포스터가 뭔지 조금 감이 좀 덜 올 것 같아서 몇 가지 레퍼런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깔끔하게 디자인된 학술 포스터의 예시로는 좀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여기 어디서 작업한 건지 보이죠? 이렇게 어디서 만든 포스터다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포스터를 진짜 자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어디 컨퍼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컨퍼런스나 학회 이런 거 가면은 대부분 약간 이런 느낌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오거든요. 이건 제가 이과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본 대부분의 컨퍼런스에서 약간 그 연구실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옵니다. 본인들이 발표한 논문을 좀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많이 학술 포스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 조금 순서라던가 요소를 먼저 이번 영상에서 짧게 다룰 거예요. 자, 이런 학술 포스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보다는 내용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인보다는 가독성, 정렬 이런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 내용을 얼마나 알차게 구성했느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포스터들은 주로 약간 논문처럼 일정 그 특정한 순서를 가져요. 그래서 보통 먼저 초록, 이거는 이 연구 전체를 요약한 서머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또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전까지 이제 이전의 연구들은 보통 어디까지 발전되었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 연구 배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내가 궁금해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주제 있잖아요. 그 주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을 설계를 하는 것,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실험 설계 파트,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파트, 그리고 결론, 이거는 이 실험 결과가 이러니까 내가 궁금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점이 결론이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논의, 디스커션에서는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더 해보면 좋을 연구 진행 방향 또는 한계점 또는 시사점,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가게 돼요. 그래서 딱 봐도 담을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야 될 공간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은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포그래픽과 다이어그램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포그래픽과 다이어그램이 뭔지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학술 포스터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영상에서 인포그래픽 다이어그램 이런 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술 포스터를 제작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한 페이지다 보니까 전체 PPT, 그 여러 가지 슬라이드로 구성된 PPT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한눈에 한번 보시고 처음부터 차례대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학술 포스터는 정보를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하나, 그러니까 보고서 하나를 한 장의 포스터에 담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아주 긴 보고서, 아마 짧게는 뭐 3페이지, 4페이지부터 길게는 거의 10장이 넘어갈 수 있어요. 20페이지.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내가 포스터에 담으려는 내용들을 골라내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좀 개요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한 텍스트는 좀 물결 이렇게 쳐놨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개요를 쓰실 때는 물결로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하는데, 정보를 좀 계층화해서 이렇게 대제목, 뭐 진행 계기, 그리고 수행 방법, 그리고 중간 제목, 뭐 베이직, 1차 설계, 그리고 안에서 1차 설계 안에서도 소제목이 있다면 소제목 달고, 또 그 안에 그냥 정말 마지막 텍스트, 본문, 이렇게 좀 위계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3번 이게 대제목, 밑에 괄호 1번 중간 제목, 밑에 기획 의도, 소제목, 그 다음에 이 밑에 물결이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키를 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포스터 공간을 배치하는데 어떻게 배치할지 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개요로 완성을 해주면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양이 많아서 좀 인포그래픽, 그러니까 글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 거로 좀 시각화를 해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개요가 있을 때 프로젝트 제목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부제, 뭐 이름, 뭐 팀 이름, 팀원 이름, 뭐 학번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목은 크게 쓰고 밑에 이런 것들은 엄청 조그맣게 써야겠다. 그리고 대제목들은 당연히 강조하고, 여기 수행 방법 이거를 보면은 이 수행 방법은 시간 순서에 따른 진행이니까 나는 타임라인 형태의 인포그래픽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여기 제작한 소셜 로봇 소개, 여기서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두 가지 각각의 사진 자료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그 각각을 설명하는 거는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병렬적으로 화면을 양쪽으로 쪼개서 보여주고, 그리고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통일되게 부가 설명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진을 크게 배치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돕고 시각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만들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개요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요를 만들으셨으면 PPT에서 이제 직접 만드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죠. PPT를 트시는데 본격적인 작업 시작 전에 이 슬라이드 크기도 내가 인쇄할 크기에 맞춰서 필수로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그 비율로 작업하다가 바꾸려고 하면은 정말 골 아파요. 그래서 여기 뭐 A4, A3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내가 인쇄를 할 때 뭐 A1 사이즈의 작업을 할 거다. 그럼 네이버에 당연히 A1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다 몇 밀리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정확하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먼저 깔아두시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술 포스터 같은 경우는 좀 가독성, 이런 정렬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1회차 때 설명했던 그리드 있잖아요. 여기 보기에서 이렇게 눈금자, 눈금선, 안내선 이렇게 옮길 수 있다 했죠. 이런 거 컨트롤 누르면서 이동하면 복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두면 작업할 때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약간 정렬의 초보 분들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런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여기 이거를 이런 걸 뭐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 꺼주시고 이렇게 그리드를 설정하면 좀 쉽게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1회차 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레이아웃의 기본은 요소를 딱 이렇게 질서 있게 정렬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요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이거 위치에 맞게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배치를 할 때는
내가 일단 우선 생각한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핀터레스트 이런 데서 레퍼런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사이언티픽 포스터, 리서치 포스터 아니면 그냥 포스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약간 머릿속에 담아둘 기준들은 사용되는 사진 그리고 그림의 양 아니면 인포그래픽의 양 이런 게 얼마나 비슷한지 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다 이러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가 많은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나는 사진 두 개가 들어가니까 사진 두 개가 이렇게 병렬적으로 배치된 레퍼런스를 찾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편하세요. 따라 하실 때. 그리고 또 이거 레퍼런스 할 때 설명을 드렸죠. 그 일러스트나 그림, 단색 이런 식으로 배경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 요소들, 일러스트가 디자인의 90%인 디자인을 레퍼런스로 가져오면 내가 따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디자인인지 그리고 인포그래픽 할 때 이제 종류를 설명을 할 거지만 내 포스터의 내용과 비슷한 플로우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 수행 방법에 보면 타임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중에서 이 타임라인 저런 이렇게 시간순 배열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저 개요에 있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PPT 안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을 때는 학술 포스터는 주로 이제 안내선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와 세로의 흐름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가로, 세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내가 이 안에서 내 요소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진행 계기, 그다음에 여기 설명, 그리고 수행 방법은 이렇게 소셜 로봇 전체 큰 소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이칸 이칸 또 여기 안에서 이칸 이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좀 정렬이 상당히 이제 안정되게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내가 8칸짜리 레고를 쌌는데 이 안에서 좀 어떤 레고들은 붙여놓을 수 있고 어떤 레고들은 좀 개별로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화롭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보면은 여기에 문제 상황 들어가고 배경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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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7개의 블록이 들어갔죠. 이 제목도 하나의 블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칸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누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레이아웃 레퍼런스를 볼 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잘 되시면 잘 되어 있을수록 더 조화로운 포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이 안에서 이렇게 크게 나누셨죠? 나누고 이렇게 아이고 어긋났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안에서 이렇게 쪼개고 또 이 안에서도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세 가지 병렬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레이아웃을 레퍼런스를 볼 때마다 좀 이렇게 블록으로 나누시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게 조화로운 배치인가 이렇게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이 블록들은 여기가 이렇게 일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가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세로의 흐름, 세로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세로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고 이 세로로 나눈 거 안에서도 이렇게 나눴다. 또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큰 블록이 있고 이 안에서도 세로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잘만 분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딱 봐도 이렇게 완전 그 블록의 나눔이 되게 극대화돼서 이렇게 보여져 있죠. 학술 포스터는 오히려 이렇게 좀 극대화시켜서 구분을 해놓는 것도 그 보는 사람이 내가 이제 찾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 촌스럽다고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확실한 구분은 학술 포스터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찾을 때 그냥 팁인데요. 중간 제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눈여겨보신 후에 학술 포스터 그리고 그냥 PPT 차용하시면 좋아요. 중간 대목 디자인이 곧 슬라이드 디자인이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놓고 그냥 굵은 글씨 아니면 이렇게 밑에 밑줄을 쫙쫙쫙 긋겠다 또는 이렇게 세로로 긋고 선 하나 끽 긁겠다 아니면 이렇게 블록 안에 넣겠다 이런 거를 좀
핀터레스트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따라야 할 때 나는 레이아웃은 했는데 어떤 디자인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이런 중간 제목 있죠. 여기 나는 네모를 만들고 그 안에 넣을 거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도형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렇게 이런 거를 나는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를 다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이 안에서 어, 강약을 주실 차례인데요. 그 각 요소의 대제목, 중간 제목, 소제목 이런 걸 구분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각 요소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서 더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훨씬 크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주면 시각적으로 가독성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왜냐면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빠르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 전체의 볼륨감 그리고 리듬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좀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 두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술 포스터뿐만 아니라 모든 PPT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예요. 아이고.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이게 비포예요. 그래서 뉴 오픈을 했다. 그리고 날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이쪽이 더 굵은 글씨이기 때문에 부각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 뉴 오픈의 글씨를 훨씬 더 크게 해주시면 뉴 오픈이 확실하게 부각이 되고 조금 더 이쪽이 오른쪽이 훨씬 시선을 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심하게 차이 주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차이를 주세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예측 정확성 20% 상승 이런 것도 20%의 색깔을 다르게 약간 포인트 색깔을 줘서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훨씬 더 이거에 확실하게 강조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아이콘처럼 좀 시각적으로 훨씬 이제 아이콘처럼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 상승이라는 거를 좀 그 시각적인 요소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이거를 딱 줬죠. 그리고 20%를 확실하게 부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거 자체를 좀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보셔도 이쪽 왼쪽 비포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훨씬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강조할 건 확실하게 강조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긴 텍스트에 강약을 줄때 좀 단계별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 효과 뭐 이렇게 해서 긴 텍스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만 뭐 하실 수 있죠. 뭐 그래서 이 기대 효과에 나는 좀 강조를 이렇게 이게 제목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그래서 포스터 같은 거 쓸 때 아니면 PPT 쓸 때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좀 너무하니까 폰트를 좀 줄까요? 너무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2단계 굵기를 확연히 다르게 전에서 말했죠. 강조할 부분 확실하게 기대효과 그리고 이 안에서도 키워드들에는 확실하게 볼드 처리를 좀 해줍니다. 좀 두꺼운 폰트로 처리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컨트롤 일단 그냥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시해 준 게 아니라 좀 다르죠. 제가 그 폰트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볼드만 처리한 거랑 이렇게 아예 폰트 자체가 두껍게 디자인된 폰트를 하는 거랑 제가 글자 깨지는 느낌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좀 체감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볼트 처리하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시죠. 볼트 처리하면 완전 못생겨지는 거. 자, 그래서 이 제목 부분을 확실하게 사이즈를 차이를 줘서 부각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더 강조하려면 여기 우리 컬러 테마가 있잖아요, PPT에. 그럼 포인트 컬러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조해주고 싶은 정말 핵심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여기 이렇게 볼드를 하시고 여기 유대감 해볼게요. 볼드를 하시고 아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 글자 색깔 옆에 이 형광펜 이게 있어요. 그럼 이 밑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쪽이 위쪽에 있는 게 그 PPT 기본에서 제공해주는 색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찍은 최근에 사용한 색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컬러 팔레트를 찍는다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도 컬러 팔레트 색깔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좀 연한 거
연한 것 또는 이제 진한 거. 그러니까 글씨가 흰색이면 좀 진한 색, 글씨가 검은색이면 좀 연한 색.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시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하면 이게 다른 카테고리의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느낌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포인트 한번 찍어야겠다. 찍고 취소하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다른 키워드로 좀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는 걸 강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초록색이 조금 진하니까 흰색으로 해줄게요. 약간 이런 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이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시면 정말 이 긴 텍스트에 강약을 주는 건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색깔 넣는 게 너무 조잡해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굵기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좀 두껍게만 표시를 해줘도 충분히 강약을 주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예를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거 부계정에 글씨도 엄청 키우고 이쪽은 엄청 얇고 이쪽은 엄청 두껍죠. 엄청 두껍고 컬러까지 포인트 컬러로 두고 여기서도 두께랑 컬러 포인트를 줬어요. 이쪽에는 두께만 줘서 볼드를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딱 봐도 뭔가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먼저 파악이 되면서 그 디자인 자체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강약은 정말 모든 PPT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공모전 PPT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브젝트 배치하고 강약을 주셨으면 그 텍스트 말고도 도형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가 컬러 레퍼런스를 가져온 그 컬러 팔레트의 색깔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십니다. 제가 배경 그 컬러 레퍼런스 할 때 설명을 드렸죠. 배경색 넣고 글씨색 넣고 그리고 군데 포인트 컬러가 되는 색깔들을 이렇게 넣어주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선택을 해주시는데 1회차 수업을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세요. 통일감 있게 폰트 선택. 그리고 이제 폰트를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은 조금 좀 애초에 좀 작게 디자인된 폰트나 좀 길게 디자인된 크게 디자인된 폰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글씨 간격 이런 거나 아니면 폰트 사이즈 자체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조정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컨셉에 맞게 뭐 아이콘을 추가를 한다던가 배경에 그림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따지면 뭐 여기 뒤에 햇살을 넣는다던가 뭐 여기 돌담길 아니면 길 이런 거를 좀 표현을 해준다던가 여기 환경미화 그림 이런 거 넣었죠. 그리고 여기 뭐 구름 같은 거 이런 거를 넣어주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요. 그리고 뭐 일러스트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꾸미는 것까지 다 하면은 우리 학습 포스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보내기를 해서 PDF로 저장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 팀원들한테 이제 미리 보여줄 경우는 PDF는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PNG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캡처 도구로 캡처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카톡방에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파워포인트로 학습 포스터를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워포인트로 이런 예쁜 학술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때 뭐부터 해야 되지? 하고 헤매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아까부터 줄곧 설명드린 인포그래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잘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표, 그다음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거를 만들 때 어떻게 파워포인트에서 잘 만들 수 있나 한번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